총재님, 예, 엄영수입니다. 네. 예. 좀 전 그 심재철 의원님 그 질의와 또 연장해서 우리 성장과 소득 분배 정책이 다 중요하다는 말씀 공감을 합니다만 현재 성장률 3% 달성이 굉장히 그 어려운 그런 직작금의 상황에서 우리 총재님께서는 그 3% 정도의 성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충분하다는 의미보다 여기 대내외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우리 경제가 이 정도 한 3% 내외 성장할 거다고 하는 저희들이 하나의 전망치입니다. 그리고 이 3% 정도 성장한다면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잠재 성장률 수준에 부합하는 그런 성장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작년 12월 달에 한국은행 조사국에서 최근 노동시장 여건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네, 여기 저 주요 내용을 보면은 거기 특히 그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지업자 수준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후 빠르게 인상될 경우에는 고용 조정 가능성이 확대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당장의 소득 개선 및 소비 증가는 효과는 나타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약화가 예상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물가 상승 등 물가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총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것은 이제 그 이론적인 그 경제 이론에 입각한 이제 분석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고용이나 물가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또 부담이 되는 부정적 효과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정책을 할 때는 항상 기대 효과를 살려가면서 부작용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이 같이 병행해야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이런 일관된 저희들 입장입니다. 네, 그 본 보고서의 그 핵심은 장기적으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그 인상이 부정적인 효과가 우려된다는 게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그 인상보다는 그 파급 효과를 충분히 그 분석해서 다소 보완하거나 또는 수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네. 최저임금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앞으로 향후의 인상 그런 정책을 펴나갈 때는 이미 펼쳤던 정책 효과를 점검해 가면서 다시 한번 그 리뷰하는 그런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다른 주제로요. 우리 지금 한미 간의 그 법인세 최고 세율도 그렇고 또 금리도 곧 그 역전될 거라는 그런 그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기업 환경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리를 인상하는 데 따라 여러 가지 그 정책적 딜레마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래도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 수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법인세도 최고세율의 역전이 지금 이미 되었기 때문에 기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 예를 들면 법인세를 올렸지만 법인세를 인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법인세율 그 조정에 대한 것은 사실상 아마 국회에서 다 이렇게 논의를 거쳤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 현재 그 세율 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언급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예, 그 좀 보다 그 솔직한 그 답변을 부탁드리고, 의견을 현재 그 한국 경제가 그 임금 인상 등으로 그 생산 요소 가격은 올라가는 데 비해서 생산성은 따라가지 못한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현 정부의 그 지나친 친노동 정책이나 그 반기업 정책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니한 뭐 구조조정 문제라든지 또는 규제 철폐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에 대해서 우리 총재님의 인식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어떤
중요한 과제가 바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제 성장의 잠재력도 높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그 규제 완화가 생산성 제고에 거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 요소가 된다는 것도 제가 그 위원님 지역에 저희 동감을 하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런 여러 가지 그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위원님의 의견은 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소극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도 규제 완화를 하나의 큰 중요한 과제로 해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보자께 네. 여쭤보겠는데요. 한은 총재로서 여러 가지를 하셔야 되지만 네. 그중에서 한은 독립성 네. 이거는 우리 후보자 입장에서는 몇 번째 우선순위입니까? 우선순위라기보다 이건 당연한 하나의 명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선순위인가요? 뭐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아니 의미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예. 중요한 게 순서가 있잖아요. 예. 첫 번째인가요?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놓고 봤을 때 어떤 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냥 독립성부터 말씀하시니까 벌써 하는 독립성이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걸 지금 고백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최우선 순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총재에게는. 왜냐하면 뭐 물가 안정, 금융 안정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그거를 제대로 이뤄내시려면 하는 독립성이 최우선 순위가 되지 않으면 못 이뤄내잖아요. 정권은 어느 정권이든지 간에 항상 유혹을 느끼는 게 좀 금리 풀어서 경기도 좀 띄워보겠다. 이런 유혹은 그건 어느 정권이나 느끼는 거기 때문에 계속 정권의 압력은 금리 내려라 이렇게 압력이 오고 근데 물가 안정이나 금융 안정 차원에서는 그 압력을 거부해야 될 상황이 오기 때문에 하는 독립성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총재 벌써 말씀이 최우선 순위는 아닌 걸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4년간 한은 총재에 계시는 동안에도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첫 번째 총재 취임하시기 직전이 2014년 불과 며칠 전에만 하더라도 금리는 올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취임하시고 내내 지속적으로 끝없이 내리기만 하셨잖아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초저금리 우리 총재 때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척하면 척해야지 정권 실세가 그렇게 말 한마디 하니까 금리 인상해야 된다고 하시는 총리 딱 말씀이 바뀌셨어요. 총재.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과연 총재가 하는 독립성을 지켜내면서 하는 독립성이라는 게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그건 수단입니다.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이루기 위한. 근데 그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이 하는 독립성을 최우선 순위로 하지 않으시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왜 또 이런 생각을 하냐면 지난번 가상화폐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번 국감에 우리 총재님 여기다 모셔놓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가상화폐 걱정이다. 이대로 두다가는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 그 적어도 규제 이틀 두 가지는 해야 된다. 하나는 실명제. 누가 뭔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 실명제는 돼야 되고 부정한 자금들 왔다 갔다 못하게. 그 다음에 어쨌든 여기서 엄청난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는 세금 내게 하는 이 두 가지는 최소한 해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릴 때마다 뭐라 그러셨냐면 그럴 필요성 못 느낀다 그러셨어요. 근데 10월에 국감을 하고 불과 한두 달 만에 정권 실세들이 이거 가상화폐 규제해야 된다고 야단을 하니까 바로 총재님 말씀이 어떻게 딱 180도 바뀌셨냐면 신년사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가상화폐 열풍은 비이성적 과열이다. 가상통화가 금융안정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이 딱 바뀌셔요. 근데 다시 또 이제 정권에서 워낙 이 가상화폐 규제하는 거에 대한 반발이 크고 정권이 다시 이걸 접으니까 총재님 말씀이 딱 거기에 맞춰서 또 바뀌어요. 이렇게 정권의 입맛에 맞는 대로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눕는 총재가 되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미국 금리가 인상될 것 같은 게 코앞이잖아요. 네. 역전될 걸로 보는데 이 금리 역전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실 겁니까? 곧바로 거기에 기회적 대응을 하는 건 아니지만 금리 인상 후에
여러 가지 미국의 정책 방향이 어떤지 가늠해보고 그것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네, 바로 그렇게 답을 하실 걸로 제가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후보자께서 총재가 되시기 직전에 한 기고문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중앙은행의 미래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만 의도한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실기 논란 그 자체가 하느니 경제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고 실기하고 있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 근데 이런 실기 논란이 있다는 그 자체가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불확실성을 이유로 정책 결정을 주저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난다. 근데 통화정책에서 불확실성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관리 가능한 리스크로 전환해야만 한다. 이를 하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자의 직관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결정을 내리는 가단성이 꼭 필요하다. 근데 지금 과단성, 선제 대응, 그 다음에 결단 이런 거 하셔야 될 분이 지켜보고 하겠다. 지금 우리 후보자님 별명이 시장에서 뭔지 아세요? 관망주열입니다. 뭐든지 답만 지켜보고 하겠다고만 답을 하시고 결단을 내리시질 않아요. 적기를 놓치는 시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시고 끝내. 네. 네. 지금 아까 그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례를 든 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이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독립성에 대한 제가 뭐 의지가 없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해 주십시는 그 말아달라는 그런 부탁을 이제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아까 문화일보 기고에서 중앙은행의 어떤 정책의 그 적시 대응 같은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전혀 지금도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도 뭐 저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그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제 평가를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저희들이 그 사실상 그 워낙 저희들이 불확실성이 뭐 불확실성이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만 작금에 있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그것도 또 실기도 실기지만 섣불리 하는 것도 상당히 좀 경계다. 그래서 어떻든 그 사이에 저희들이 좀 그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그야말로 진짜 그 아주 따갑게 받아들이고 자 유념하겠다는 그런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법인세율 그 조정에 대한 것은 사실상 그 아마 국회에서 다 이렇게 논의를 거쳤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 현재 그 세율 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언급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예, 그 좀 보다 그 솔직한 그 답변을 부탁드리고 의견을 현재 그 한국 경제가 그 임금 인상 등으로 그 생산 요소 가격은 올라가는 데 비해서 생산성은 따라가지 못한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현 정부의 그 지나친 친노동 정책이나 그 반기업 정책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이한 뭐 구조조정 문제라든지 또는 규제 철사국에서 최근 노동시장 여건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여기 저 주요 내용을 보면은 거기 특히 그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취업자 수 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후 빠르게 인상될 경우에는 고용 조정 가능성이 확대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당장의 소득 개선 및 소비 증가는 효과는 나타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약화가 예상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물가 상승 등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이 확대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총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것은 이제 그 이론적인 그 경제 이론에 입각한 이제 분석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 총재님, 예, 엄영수입니다. 네. 예. 좀 전 그 심재철 의원님 그 질의와 또 연장해서 우리 성장과 소득 분배 정책이 다 중요하다는 말씀 공감을 합니다만 현재 성장률 3% 달성이 굉장히 그 어려운 그런 직작금의 상황에서
우리 총재님께서는 그 3% 정도의 성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충분하다는 의미보다 여기 대내외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우리 경제가 이 정도 한 3% 내외 성장할 거다고 하는 저희들이 하나의 전망치입니다. 그리고 이 3% 정도 성장한다면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잠재 성장률 수준에 부합하는 그런 성장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작년 12월 달에 한국은행 그런 정책 효과를 점검해 가면서 다시 한번 그 리뷰하는 그런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다른 주제로요. 우리 지금 한미 간의 그 법인세 최고 세율도 그렇고 또 금리도 곧 그 역전될 거라는 그런 그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기업 환경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리를 인상하는 데 따라 여러 가지 그 정책적 딜레마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래도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 수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법인세도, 최고세율이 역전이 지금 이미 되었기 때문에 기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 예를 들면, 법인세를 올렸지만, 법인세를 이라고 하는 것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고용이나 물가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또 부담이 되는 부정적 효과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정책을 할 때는 항상 기대 효과를 살려가면서 부작용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이 같이 병행해야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이런 일관된 저희들 입장입니다. 네, 그 본 보고서의 그 핵심은 장기적으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그 인상이 부정적인 효과가 우려된다는 게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그 인상보다는 그 파급 효과를 충분히 그 분석해서 다소 보완하거나 또는 수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네, 최저임금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앞으로 향후의 인상 그런 정책을 펴나갈 때는 이미 펼쳤던